소리로 들으면 이상하겠다. 막. 혼자 막, 막 이런 소리가 들 거 아니에요. 막, 자, 보자. 자, 보자. 자, 보자. 자, 준다잉. 좋아. 자, 여기서 이 또한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 엄청나겠죠. 무지무지합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기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뭐냐? 요 번데르벌스 방정식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1. 기체 자체 부피 보정.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컨셉이 되게 재밌는데 첫 번째는 1. 기체 자체 크기에 의한 영역을 제외한 기체 자체 크기에 의한 크기를 제외한 영역을 기체 분자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공간이 있고 거기 뭐 물건들을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하나도 물건이 없으면 여기는 뻥 뚫린 공간이고 그 빈 공간에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여기도 뭔가를 더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빈 공간에 뭔가 물건을 채우는 순간, 그게 뭐 의자면 의자, 책상이면 책상 채우는 순간 그 채워 들어간 그 물체의 부피만큼은 이제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상기체는 그릇 전체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뭔 말이냐면 어느 공간이 있는데 책상 하나를 놨어요? 그럼 책상 하나를 놓은 공간만큼 더 이상 또 다른 책상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떤 공간이 정해지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책상의 최대 개수도 정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 들어오면 그 다음 들어올 때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상기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현도? 그렇지. 자체 크기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가 어떤 공간에 배치되면 그 다음 기체가 배치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어떤 한 공간에 무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실제 기체하고의 어떤 이 차이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하여 이 차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PV는 n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PV는 nRT를 편의상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PV는 nRT인데 몰수를 나눠서 PVM은 R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수식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 압력도 이 부피도 아이디얼 이상기체와 관련된 압력, 이상기체와 관련된 부피일 때 PV는 nRT라는 수식을 만족할 거란 얘기예요. 현도야, 맞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얘를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리얼이라는 얘기는 실제 측정된 그 그릇의 부피라는 얘기예요. 기체가 들어있는 어떤 그릇이 눈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릇 안에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뭐. 알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을 뺀 만큼이 바로 방해받지 않는 존재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상기체적인 부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빠져나오는 요 B 있죠. 이게 바로 기체 부피와 관련된 어떤 상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는 기체 자체 크기를 반영하는 어떤 상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대 방식을 이렇게 살짝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상수 B의 수리적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단위, 여기에 있는 상수 B의 단위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상수 B의 단위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걸 보면 되겠죠. 요거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리량들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면 두 물리량은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요? 단위가 같아야 되죠. 단위가 같은 것끼리만 더하기 빼기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B는 누구랑 단위가 같겠다는 얘기야. 얘랑 단위가 같겠구나. 근데 보시다시피 몰러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야? 부피를 모르스로 나눈 것이지. 그러면 얘 단위가 뭐겠어? 리터 퍼 몰.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있죠. 요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며. 얘를 이렇게 한번 수식을 바꾸어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매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죠?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겠네. 맞아요? 자, 뭔 말이냐면 RT 온도죠. T는 절대 온도니까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럼 압력도 양수고 뭐 부피도 양수고 상수도 양수고 다 양수잖아. 그럼 얘는 0보다 크다.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항상 이래야 된다는 얘기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B를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실제 기체의 부피 하한이 되는 거죠. 상한, 하한 이런 말 쓰죠. 즉 실제 기체가 부피가 뭐 기체니까 걔도 주변 조건에 따라서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실제 기체는 그 부피가 무조건 B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즉 B라는 게 실제 기체를 압축시켰을 때 가장 부피가 작아질 수 있는 그 최대 한계를 B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지금 나잉 줄게요. 3 의미 3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충돌이론. 자,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두 기체 분자가 반드시 충돌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편의상 이 분자를 반지름 감마의 구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모든 기체 분자가 9는 아니죠. 9는 아닌데 이제 모델링의 편의상 이제 9로 가정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9니까는 반지름이 있겠지. 그래서 그 반지름을 감마, 그러니까 왜 그리스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요 감마 요걸로 지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때 아이고. 자, 이게 9로 가정된 어떤 기체 분자입니다. 반지름이 뭐랄까요? 감마. 자, 이때 여기서 요렇게.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반지름이 2감마인 가상적인 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칠판이라 원이라 그렸지만 이렇게 생긴 구란 얘기예요. 구하겠죠? 근데 공의 반지름은, 그러니까 분자의 반지름은 감마인데 이 가상적인 녀석의 반지름은 2감마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걸 가정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 이 공 말고 다른 공이 그 무게중심이 이 가상적인 구 바깥에 있다 면 이 녀석을 통한 분자와 이 분자는 충돌하겠어요? 충돌 못하겠어요? 당연히 충돌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공이 이 가상적인 구 안으로 무게중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과 이 공 사이에는 충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들이받아야 되죠. 맞나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2
3분의 4 파이 2 감마의 3승의 부피 내에 분자 두 개가 공존하면 반드시 충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충돌이 이루어지는 공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분자라고 해도 되고 분자 한 개당 점유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혹은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점유 부피 뭐 쉽게 얘기해서 10평방에 2명 살면 1명당 5평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걸 지금 점유 부피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분자 하나당 지가 가질 수 있는 부피가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이 기체분자와 기체분자는 반드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돌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n개 기체 모두 자 여기 n이란 말이 있는데 자연과학에서 저렇게 대문자 n으로 쓰면 한 10대 개 있는 거 얘기해요? 아니면 몇 개 있는 거 얘기해요?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많은 걸 자연과학에서 n이라고 하는 거야, 겠죠? 한 대여섯 개 이걸 절대로 n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n개 기체 모두 분자 한 개당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자, 그리고 또 해놓고 보니까 이건 또 뭐람?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생각해보면 이건 또 뭐예요? 생각해보니 뭐예요? 이건 뭐예요?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이건 뭐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분자 한 개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자기 크기의 4배 정도 되는 영역을 차지할 수 있으면 그 정도에선 무조건 분자끼리 충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그게 아보가드로수만큼 많은 기체들에서 모두 분자 한 개당 요 정도의 점유 부피를 갖게 된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릇 안에 기체 분자가 n개 있는데 모든 분자 하나당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선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그릴 수 있겠어요? 기체 분자가 아보가드로수만큼 많은데 기체 분자 하나당은 다 이러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상황으로 얘네들이 나타나야 될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냐고. 상상이 돼요? 이거 뭐 화학을 많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기하학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 성춘이 오빠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냥 차 있다? 그냥 차 있다. 그래요? 우리 제철 소녀? 아니, 하늘이 언니 제철 소녀? 하늘이 언니? 그러면 그 학교는 특별히 뭐 지원이 좀 좋아요? 학교 시설이 좋다거나? 새로 지었어요. 아, 새로 지어서 좀 깔끔하긴 해요? 밥은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급식 중요하죠. 그렇죠. 좋아요. 하늘이 언니 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 그냥 충돌해? 아, 그냥 충돌 안 한다고? 그냥 충돌해? 자, 봅시다. 이거를 답하는 사람이 내 강사 생활 15년 동안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나는 그 국가대표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한테 배운 국가대표만 20명이 넘어요. 걔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던데. 자, 생각해 봅시다. 공이 있는데 쾅 하고 충돌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충돌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충돌하면 어떻게 돼야 돼? 충돌한 후에 뭐가 일어나야 돼? 충돌한 후에 뭐가 일어나야 돼? 하늘은 뭐? 데미지가 크다고요? 뭐라고? 아, 에너지가 교환된다. 아, 에너지가 교환된다. 근데 이상기체 뭐라고 하면 뭐 에너지 분산은 뭐 딱히 없다고 칩시다. 하여튼 충돌하고 나면 방금 성춘이 오빠가 이렇게 제스처로 뭐라고 했죠? 성춘이 뭐라고? 충돌하고 나면? 아, 떨어져 나와야지. 아니, 차 사고 났는데 저거 왜 근데 쾅 한 다음에 아, 우리 붙으니까 좋다 뭐 이러겠어요? 쾅 하면 어떻게 돼? 탱 튕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 근데 쾅 해서 탱 하고 튕겨 나갈라 했더니 바로 옆에 분자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쾅 해서 튕겨 나가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도에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얘도 지금 이 상황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충돌해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이만큼 많은 애들이. 그러면 이 안에서 실제로는 충돌이 일어났다 떨어졌다 일어났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충돌 직후 또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카메라로 찰칵 찍어서 그걸 쫙 인화해 보면 사람 눈에 뭐가 관찰될 거냐고요. 하늘아, 그러면 알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 그렇지.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서 내가 이렇게 되겠지. 사진에서 내가 움직이면 뭐 호그와트야? 이게 막 움직이게? 그거 사진에서 움직이면 안 되지, 그건. 근데 어떻게 하고 안 움직이고 있겠냐고. 성춘이 오빠 어떻게 되겠어요? 에? 아, 브라운 운동. 아, 이렇게. 바로 봐. 된다면 이 합체를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합체란 말 알겠어요? 두 개가 둘러붙은 것처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없다고요. 왜? 충돌한 다음 그 다음 바로 충돌이 돼야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것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얘들은 뭐 화학결합을 하고 한 거예요? 화학결합을 한 건 아니에요. 화학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충돌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 것 뿐인 거죠. 현대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화학결합이 딱히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분자 사이에 그냥 인력과 청력이 같아지는 어떤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 하나당 이렇게 돼버리면 이합체가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따 여기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기체 분자 한 개당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보다 점유 부피가 더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체 분자 한 개당 저거보다 점유 부피가 더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정도면 이합체라며요.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더 줄어드는 경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교통사고가 날 때도 차 두 대끼리만 부딪히나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다중충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두 개가 충돌할 확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와서 세 개가 충돌할 확률, 더 들어와서 네 개가 충돌할 확률, 다섯 개가 충돌할 확률을 계속 계산하면 점유부피가 이보다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현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아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분자가 3개가 동시에 충돌해. 그럼 이것보다 얘가 더 크겠어요? 더 작겠어요? 그럼 작아지겠지. 4개가 충돌해. 5개 충돌해. 그럼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고요? 분자가 안 바뀌냐냐? 안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2개라고 한 건 이 가상적인 구안에 2개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 가상적인 구안에 3개 있을 때, 가상적인 구안에 4개, 5개, 6개 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돌을 한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다중충돌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3개, 4개, 5개, 6개가 있으면 그때는 이합체가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3합체, 4합체 등이 형성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3합체, 4합체, 5합체 등등등이 만들어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액체나 고체 등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액체나 고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자들이 더 가까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거죠. 그걸 충돌 이론으로 생각하면 2합체, 3합체, 4합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액체나 고체 상태인 거죠. 현도 알겠어요? 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은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왜냐면 이합체 정도면 아직 이합체도 아직 이게 액체다라고 얘기하기 약간 애매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체도 아닌 게 액체도 아닌 게 애매한 뭐 그런 상황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정도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혹은 실제 기체의 실제 기체가 가질 수 있는 최소 부피 한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보다 실제 기체가 부피가 더 줄어들어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상태 변화가 된다고요. 그게 일억날락 말락할 그때의 부피가 이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냐면 바로 얘가 바로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값이 뭐예요? 아까 수리적 특징상 실제 기체가 부피가 작아져도 B보다는 무조건 커져야 된다고 했죠. 실제 기체가 부피가 점점 작아지다가 그 작아지는 가장 최소의 한계가 B라고 했죠. 그럼 왜 최소 B라는 게 있겠어요? 그 이유는 더 압축시켰을 때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말과 이 말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B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NA를 곱해줍니다. NA는 뭐죠?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1몰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저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의 보정항 B값은 저렇게 실제 기체 크기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저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요. 안녕. 현도 왜요? 어? 얘 단위가 뭐라서요? 리터 퍼 몰로 표현됐죠? 그럼 얘도 1몰 기준의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몰 기준으로 써주려면 이 상황이 기차 분자 한계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야 이게 1몰 단위의 기준으로 단위로 그러니까 물리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1몰만큼 벌어질 때 그게 실제 기체 1몰만큼 모였을 때의 부피 보정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이해가 되나요? 몰수니까요. 어제요? 파트 1.